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현준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거 13장 그 엔트로피 프린트 있죠? 그거 트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돼요. 오늘 엔트로피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엔트로피 시험이 나오니까 엔트로피 해볼게요. 자, 보자. 이거 소리 잘 안 들리면 학원에 갑자기 이제 방송 상태 이상하면 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돼요. 네. 됐다. 자, 저번 그 중간고사 때는 그거 연력학체 1법칙을 이용한 연력학이 주로 나왔었죠. 이번에는 연력학체 2법칙, 그러니까 엔트로피와 그다음에 깁스 에너지가 주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엔트로피를 우리가 방학 때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서 그 어느 정도 안다고 감안하고 좀 진행을 할 텐데, 우선 처음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그 뭐냐면은 조금 이제 약간 예습을 해보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부터 해볼까? 그래. 이거 교재로는 98페이지인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 챕터에서 엔트로피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엔트로피에서 우리 앞에 예전에 했던 내용 그거 조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누구 들어왔어? 현준하고 전승원. 그래. 전승원 들어왔네. 그래. 승원 소리 잘 들려요? 전승원? 승원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좋아. 자,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수학적으로 그거 되게 중요한 사실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이게 물리 시간이 아니라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고 그걸 이제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있고 그 수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식 요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복습이에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수식. 자, 어떻게 표현됐었죠? 바로 델타 S. 여기 이제 서라운딩 이렇게 써주시고 T분의 Q 서라운딩. 자,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은 거의 뭐냐면 유니버설하게 만족합니다. 사실은 조건이 있긴 한데, 바로 온도가 일정한 거대 서라운딩, 요런 데서 사실은 이제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스템에서 약간의 발열 반응이 되거나 흡열 반응이 되거나 관계없이 서라운딩 자체가 너무 거대해서 온도가 일정할 경우 항상 이 식으로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서라운딩이 거대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 지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이제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그 시스템에서 벌어진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주변의 지구를, 거대한 우리의 지구를 서라운딩이라고 잡는 건 사실 아주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조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T분의 Q 서라운딩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카르노 사이클을 공부하고 카르노 사이클 상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학에서 카르노 사이클 자체를 증명하라 이런 건 잘 나오질 않고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라서 화학 시험에서는 이걸 뭐 굳이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돼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이것도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함수였냐면 상태 함수였죠. 그래서 처음하고 나중 상태가 정해지기만 하면 그 차이로부터 구할 수 있는 물리량의 엔트로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하고 나중으로 진행이 될 때 이게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관계없이 처음과 나중에 어떤 차이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엔트로피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역 과정이냐 비가역 과정이냐 관계없이 그냥 항상 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두 차이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구하는 방법이 그냥 딱 두 가지예요. 그냥 딱 두 가지. 자, 바로 첫 번째 1. 그러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시스템의 열량 변화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열량이 ReV 바로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여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의 열량 변화인데 그게 가역 과정에서 시스템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눠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쭉 적분을 한 걸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태 함수니까 항상 가역으로 가정을 하고 나타나는 어떤 그 경로에서 그 처음과 나중의 차이만으로 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걸 적분해서 나온 결과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은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에서는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어떻게 표현되죠? NR 로그 V1분의 V2.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만으로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항상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적분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 적분하는 과정 뭐 굳이 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 수식 자체를 외워서 그냥 적용해서 풀면 그냥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 이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등온 과정이면 등온 과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바로 변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변온 과정에서는 그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델타 S 시스템을 NC 로그 T1에서 T2.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N은 몰수고요. 자, R은 기체상수인데 등온 과정에서는 그냥 NR이지만 변온 과정에서는 자, 변온 과정에서는 여기에 C 이게 뭐죠? 비열이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부피 변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온도가 변하는 과정은 온도 변화로 이렇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또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정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비열 중에서도 CB라고 써서 바로 정적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맞닥뜨리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도 있냐면 등압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NCP 로그 T1에서 T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압 과정을 표현하는 CP, 바로 그 정압 비율로 그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얘가 이상기체라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100%의 인력학은 무조건 그 이상기체인데, 이상기체에서는 이 CP하고 CB가 어떤 관계가 또 있어요. 바로 이때 CP는 이 CB를 이제 R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 수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룰 모든 시스템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CB하고 CP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수식은 딱 4개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요 4개의 수식을 기억해서 얘를 그냥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 2개도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부피가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하냐, 그것만 고려해서 바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만 기억하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엔트로피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연력학은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문제도, 그리고 문제 유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고 어느 상황에서 어느 수식을 적용하느냐, 그거를 외워서 표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4수식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이 각각에 대한 어떤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연력학적인 증명 과정, 그거는 사실은 물리시험이 아닌지라 잘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 4개의 수식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 오, 지민이도 왔네. 한지민 잘 들려요? 민재경, 백인성 잘 들려요? 잘 들어가죠? 안 들리냐? 얘들 켜놓고 어디 갔나? 민재경, 한지민, 백인성 잘 들리죠? 안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인성. 백인성 잘 들려요? 뭐야, 안 들려? 허허허. 한지민. 잘 들리죠? 오케이, 오케이. 예. 자, 보자.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하나 살펴볼게. 자, 104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 104페이지에 3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 과정들에서 엔트로피 계산,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쓰자.
자, 이 특정 과정들에서 엔트로피 계산 요거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은 자, 3.1 바로 순물질의 상태 변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의 상태 변화. 자, 이 순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바로 엔트로피 구하기. 자, 엔트로피 구하는 건 뭐 구하는 건데 이때 그 순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이제 이제 특히나 이제 어디를 따져볼 거냐면 그 엔트로피를 바로 정상 상전이 온도. 여기에서 엔트로피가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상 상전이 온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H2O의 경우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면 100도씨,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면은 농점 100도씨가 어디 있어? 농점이 0도씨, 그리고 끓는 점이라고 하면 100도씨.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도씨에서 뭐냐면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수증기가 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요 0도씨나 100도씨라고 하는 이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정상 상전이 온도라고 한다고요. 그럴 경우 저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꼭 기준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건 이 정상 상전이 온도에서의 엔트로피는 항상 이겁니다. 얘는 가역 과정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2O에 짜잔 요런 증발 과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0도씨라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물과 여기에 있는 요 수증기 0도씨래 100도씨라고 하면 물과 수증기가 어떻게 된다? 공존 하는 일이 벌어지죠. 100도씨에서는 물도 보이고 수증기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 그러니까 99도씨에서는 뭐만 보이죠? 물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1도씨에는 수증기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닫힌 그릇에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그 평형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 25도씨에서도 수증기는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이 엔트로피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역 과정이라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그릇? 닫힌 그릇 속에서만 지금 이 엔트로피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닫힌 그릇 속에서 물하고 수증기가 100도씨에선 공존을 하고 닫힌 그릇 속에서는 100도씨보다 낮으면 무조건 100% 물로만 존재하고 100도씨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100% 수증기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닫힌 그릇 속에서 100도씨여야만 이 둘이가 공존할 수 있는데 그런 가역 과정이 정상 상전이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역 과정이라는 것으로부터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각각의 엔트로피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시스템.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수식으로는 ds 시스템은 t분의 dq 시스템인데 그게 여기서 REV잖아요. 자, REV 원래 말은 뭐였어요? 원래 말은 레바시블 이렇게 쓰는 걸 줄여서 REV 이렇게 쓴 거죠.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가역 과정. 그 가역 과정에서 출입한 시스템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누면 그게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수식을 이제 어떻게 해? 양변을 적분을 하는 거죠. 자, ds 시스템 얘를 적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그 함수를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면 원래 꼴로 돌아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 항은 인티그럴 dq 시스템 리버시블 온도 T 이건데 중요한 건 이 정상 상전이 온도에서 이렇게 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된 이 모든 과정은 가역이면서 동시에 등온이죠. 즉 100도씨로 온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100도씨로 온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를 t분의 1로 바깥쪽으로 빼주고 인티그럴 dq 시스템 리버시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 꼴로 돌아오겠죠? 자, 정상 상전이 온도는 항상 상전이는 항상 등온이죠. 그래서 온도가 바깥쪽으로 빠진 거고, 그럼 다시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 꼴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얘를 t분의 q 시스템 리버시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정의 수식인데, 정상 상전이가 등온이고 가역이라는 것으로부터 열량 변화 역시 당연히 가역이고 그때 온도가 등온이어서 적분한 결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같은 경우도 이런 꼴로 이제 표현이 된다. 자, 이때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써주시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t분의 백설표 TRS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백설표 표시 쓴 거는 얘가 이제 순수한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냥 H2O라고 하는 순물질. 만약에 이게 H2O 안에 뭐 NaCl이나 뭐 KCl 같은 이온 결합 염이나 뭐 무슨 유기물질 같은 것들이 만약에 섞여있는 용액이 된다면 그때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한 가지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물질, 순물질에 대해서 항상 엔트로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경우. 그래서 순수한 상태, 그다음에 여기 이제 TRS. 얘는 정상 상전이 과정의 온도라고 이 긴 말을 줄여서 TRS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이라는 말을 영어로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트랜지션에 TRS를 따서 그래서 아래 첨자 TRS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질의 정상 상전이 과정의 온도를 T 백설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방금 저 말씀드렸다시피 H2O의 경우 녹는 점 0도씨, 끓는 점 100도씨. 그러니까 녹는 과정이면 H2O의 경우 여기다 0도씨 넣으라는 거고요. 끓는 점이면 여기다 100도씨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를 이런 수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수식을 어떻게 또 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또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얘가 만약 등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만약 얘가 등압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의 일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거죠. 델타 H 보시다시피 시스템 노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열량 표현 있죠? 이 열량 표현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렇게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Q는 여기서 열량 표현인데 H는 무슨 표현이에요? 엔트로피죠? 즉 엔트로피래. 엔탈피죠.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는 열이 바로 엔탈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Q를 이렇게 H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등압 과정이라는 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주 특별한 조건이에요. 상당히 보편적 과정이에요. 바로 매우 보편적 조건이죠. 어떤 조건? 바로 지구란 뜻이죠. 지구에서 노출된 상태로 모든 실험을 하거나 측정을 하면 그건 무조건 등압 과정이라고 했죠. 왜? 지구 대기압은 뭐 한 서너 시간 동안은 절대 웬만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측정한 열량은 기본적으로 항상 등압 과정이고 열량이 바로 엔탈피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델타 S 시스템은 바로 T 백설표분의 TRS 그 다음에 델타 H 시스템 노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 여기 이제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 동그라미 표시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표준 조건이라는 표시 어떤 의미인데 자, 이 표준 조건 꼭 기억할 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의 경우 엔트로피를 이런 과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스템의 정상 자 다시 요거요. 순물질은 그것의 정상 상태 변화 조건 그것이 바로 표준 조건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H2O 있죠? H2O가 만약에 닫힌 그릇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닫힌 그릇이 중요하냐면 닫힌 그릇이 아니라면 어떤 온도 조건에서건 수증기와 그 뭐냐면은 물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9도씨에서도 101도씨에서도 물과 수증기가 공존해 버리면 이 모든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닫힌 그릇 속에서만 100도씨에서 이 둘이가 공존하고 그럼 닫힌 그릇 속에서 이 온도보다 낮으면 100% 물로 존재하고 닫힌 그릇 속에서 100도씨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얘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급들은 전부 다 닫힌 그릇 속에서 벌어지는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닫힌 그릇이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도 교사도 잘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그래? 뭐 이게 둘이가 공존하는 가역이라고? 그러면 뭐 좀 더 25도씨에서는 수증기가 있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모든 논의는 닫힌 그릇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닫힌 그릇의 100도씨에서 수증기와 물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 있죠? 그게 그 상황에 그냥 바로 표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혹은 마찬가지로 0도씨가 되면 어떻게 돼요? 0도씨가 되면 그때는 물과 얼음이 공존하겠죠. 어디서? 닫힌 그릇에서. 즉 0도씨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조건이 그 H2O의 또 다른 또 표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수식 정상상전이 온도에서 어떤 상태들이 공존하는 그 조건이 바로 표준 조건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상 상전이 온도에서 여러 상태가 공존. 그것도 당연히 순물질 알겠죠? 이게 순물질, 이게 요 백설 표시가 순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수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렇게. 여기 줄게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떤 수식을 기억해야 된다? 델타 S 시스템은 델타 H 시스템 노트 오버 T 백설표 TRS. 요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각각의 엔트로피를 구할 건데 첫 번째는 시스템의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스, 우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거나 무슨 과정이냐면요, 얘가 가역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가역 과정에서는 항상 이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이게 가역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가역 과정은 항상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0. 그런데 항상 우주는 누구와 누구의 합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역 과정인 이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에서는 항상 전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0.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서라운딩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유니버스의 엔트로피 변화가 가역 과정에서 0이라는 것으로부터 델타 S 서라운딩,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델타 S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식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에서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는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딱 기억해 뒀다가 가역이니까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그것으로부터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를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유도를 해내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아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 이제 또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3 자, 요 수식을 통해서 그 뭐냐면 이제 뭐 엔트로피를 무조건 저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에서 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1, 뭐부터 해볼까요? 융해 과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융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녹는 거죠. 녹아, 멜팅.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0도씨 누구? H2O.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델타 H 제로 퓨전. 자, 이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양수로 흡열 과정이 되어야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퓨전이 이제 융해를 영어로 이제 퓨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멜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융해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퓨전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냐면 H2의 경우는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음을 물로 바꾸려면 당연히 그 뭐냐면 발열해야 돼요, 흡열해야 돼요. 얼음에다가 열을 줘야 그 얼음이 열을 흡수해야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즉 흡열 과정의 이 엔탈피는 무조건 이 흡열 과정이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융해 과정의 엔탈피 변화는 흡열 과정이어서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델타 S 시스템인데 그게 델타 H 퓨전이고 그때 얘가 멜팅 포인트 온도라고 하면 이 값이 항상 뭐가 되게 되어 있다? 0보다 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도는 무조건 절대 온도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양수고 융해 과정이니까 즉 얼음이 물이 돼야 되니까 흡열 과정이어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결국 누구와 누구 차이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델타 S 리퀴드, 델타 S 솔리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 얼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물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H2O라면 그래서 얼음과 물 사이의 엔트로피 차이가 바로 요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얼음이 물이 되려면 흡열 반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려면 이 전체 수식이 양수니까 알 수 있는 건 얼음과 물 사이의 엔트로피 차이가 0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 동그라미 표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표준 조건이라고 했죠. 표준.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든 건 이 수식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상전이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상 녹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자체가 표준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도 이렇게 노트 표시를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노트 표시가 있으니까 여기도 노트. 의미는 뭐다? 여기 이제 표준 조건이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 조건의 고체보다는 표준 조건의 액체가 이렇게 항상 엔트로피가 더 크겠구나 라는 걸 이 수식으로부터 알 수도 있죠. 엔트로피가 무질소도의 척도라고 하면 고체 내부의 무질소도보다 액체 내부의 무질소도가 당연히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성적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겠구나 라고 보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뭐 어디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여기 해볼까요? 자, 여기 줄게요. A. 자, 세 번째. 자, 저기 상태에 따른 절대 엔트로피 비교해서 두 번째 E 바로 증발 과정. 예를 들어 100도씨요. H2의 경우. 그럼 증발을 영어 표현으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니까 이때 어떻게 된다? 델타 S 베이프. 우선 이거부터. 바로 증발 과정에서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얘도 항상 0보다 큰 흡열 과정이다. 요걸 명심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증발 과정이니까 누구와 누가 되는 걸 가정을 하는 거겠어요. 바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인데 물을 내비둔다고 수증기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열을 또 흡수해야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수식으로부터 아까 정상 상저지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 구하는 거 계산해 보시면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의 노트는 T 백설표 보일링 포인트. 이때는 이제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요 백설표 표시는 순물질인 거고요. 그럼 이때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뭐라고요? 0보다 크다. 왜? 온도라는 건 켈빈 온도니까 음수일 수 없고 무조건 양수고 흡열 과정이니까 얘도 양수고 그럼 얘도 무조건 양수겠네. 그럼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엔트로피 변화냐? 바로 가스와 리퀴드 사이에 엔트로피 변화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G 표현은 바로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면 수증기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뭐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리퀴드에 비해서 가스의 표준 상태의 절대 엔트로피가 가스가 더 크구나. 그러면 이때 이 조건하고 앞선 이 조건하고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노트 표시는 항상 표준 조건이요. 표준 조건.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 솔리드보다는 리퀴드보다는 가스의 절대 엔트로피가 항상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경우 계산을 좀 해보시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기체가 압도적으로 엔트로피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당연할 건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뭐냐,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무질소도의 척도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로 이렇게 응축된 상태로 있는 것보다 기체 상태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기체 상태로 있는 게 더 많은 무질소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얘는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모든 순물질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 완전 중요하다. 요거. 그리고 표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순물질의 정상 상전이 온도에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만약에 H2O의 경우는 지금 이게 표준 조건이라는 얘기가 이 둘 사이를 얘기할 때는 100도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100도씨 조건의 H2에 대해서 그게 표준 조건이라고 했죠. 그때 리퀴드보다는 가스의 엔트로피가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 얘를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그게 0도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그래서 엄밀하게는 요렇게 비교할 때의 온도 조건보다 요렇게 비교할 때의 온도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액체 상태가 끼어 있는데 솔리드하고 비교할 때는 0도씨라는 의미인 거고요. 순물질 H2에 대해서 기체와 비교할 때는 순물질 H2에 대해서 100도씨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또 무조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액체인데 물 0도씨보다 이게 물 100도씨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이쪽이 또 엔트로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보다 크고 이 둘을 비교했을 때도 크고 둘을 비교했을 때도 크고 하여튼 요런 조건으로 온도 조건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개념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자, 세 번째. 아이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물질의 정상 상전이 온도에서 엔트로피 구하는 거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재밌는 게 재밌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루톤스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 예전에 종종 나온 적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언급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재밌는 건 요겁니다. 1. 상전이 볼까요? 이렇게 쓰면 상전이 온도가 높을수록 그 상전이 과정에서 보통 더 큰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여기 이제 온도란 말이 있고요. 열이란 말이 있는데 물론 온도와 열이 정확하게 이제 뭐 같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우 막 뜨거워 뜨뜻 뜨거워 그럼 그게 열이 많은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수식 중에 Q는 NC 델타 T 이런 수식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Q가 이게 열이고 온도 T 이게 온도잖아요. 물론 이제 온도에 비열도 있어야 되고 물질 양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뜨끈뜨끈하다 그럼 뭐 열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전이 온도라고 하는 건 물질마다 다 같아요? 다 적어요? 아니 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똑같은 끓는 점이라고 해도 뭐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알코올은 78도씨 정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이 그 상전이 온도가 다르잖아요. 이때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그 온도가 높을수록 그때 흡열 과정이 더 강하게 진행된다 라고 우리가 그냥 대강 이렇게 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순물질 액체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저기 정상 증발 엔트로피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그리고 이게 노트 왜 노트라고 했죠?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은 무조건 표준 조건이라고 했죠. 자, 그게 어떻게 돼?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바로 그 표준 조건의 증발 엔탈피 그리고 그걸 무슨 온도로 나눠야 돼? 그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 아시겠죠? 증발이니까 끓는 점이죠. 그래서 얘는 증발의 베이포리제이션이고 BP는 끓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백설표는 순물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트는 바로 공존. 알겠죠? 바로 정상 상태 변화에서는 물질이 공존할 텐데 그러니까 두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는데 그거를 또 표준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놀라웠게도 굉장히 값이 비슷한데 어느 정도 85 줄 켈빈 몰. 이 값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교재에 거기 보시면은 표 1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 이제 104페이지에 표 1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뭐 맨 처음에
벤진, 뭐 카본 다이설파이드,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워터까지. 물론 중간에 약간 다른 애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장 마지막 줄에 그 마지막 행에 저 보시면은 정상 증발 엔트로피가 거기에 수치화되어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보면 값이 거의 85 언저리다. 물론 아닌 애도 있어요. 아닌 애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요런 논리를 트루톤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H2O 같은 경우는 정상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씨죠. 그럼 100도씨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0도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시다시피 85줄 켈빈 몰로 이 값이 거의 일정하다면 이 엔트로피 값에다 정상 끓는 점 온도를 곱하기만 하면 그때 엔탈피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트루톤의 룰이 있고 저 트루톤의 룰을 저렇게 말로 설명해 보라 라는 문제가 예전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저런 논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되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나 해볼 거냐면 뭘 해볼까? 뭘 해볼까? 어떤 걸 해볼까? 거기에 105페이지 연습문제 5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연습문제 5. 자, 105페이지 연습문제 5 한번 보시면 Given the following data for bromine, estimate the normal boiling point of bromine이라고 되어 있죠. 이 105페이지 연습문제 5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내가 쓰는 동안 한번 그거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목적은 요것의 짜잔 반응식이 자, 여기서 바로 자, 보시면 돼 있고 오케이. 자, 저거 잘 풀어볼 수 있겠어요? 간단한 문제지만 되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 생각에 이번 기말고사 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 굉장히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한 1분 정도 더 줄 테니까 자,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좀 더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자, 우선 뭐 첫 번째 하나 알아둘 사실은 요거 자체예요. 요거 자체가 좀 이제 독특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걸 뭐 알아두면 또 재미있을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이제 독특한 성격이 뭐냐면 얘는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비금속 호돈소 물질이에요. 여기 바로 이제 Br2입니다. 이게 비금속 호돈소 물질은 보통 상태가 뭘까요? 비금속 호돈소 물질은. 그럼 비금속 호돈소 물질의 예를 들면 되니까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질소, 산소, 뭐 플로린, 할로젠, 뭐 Br2 뺀 할로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Cl2, 뭐 O2, F2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죠? 기체죠. 보통이 아니고 뭐 거의 100% 기체, 100% 기체예요. 제 빼고 100% 기체예요. 그래서 호돈소라고 하면 그 사실은 보통 기체인데 그게 지금 얘 같은 경우만 딱 뭐가 된다?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되게 이거 유명한 녀석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어떤 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얘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요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왜 그 생물 혹은 뭐 세포 중에 이렇게 뭐가 이제 긴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꼬리가 달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 싹 진행을 하고 막 이런 거 선모 운동이라고 하나 편모 운동이나 뭐 잘 기억은 안 돼. 생물의 전병이어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생물체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뭐 우리 몸속에 있는 정자, 난자 뭐 그런 거 할 때. 그때 그 막 난자를 향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자에는 저렇게 꼬리가 있는데 제가 그 동물이 저렇게 Br2에 노출이 되면 그걸 흡수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정자의 꼬리가 댕강 잘려요. 근데 잘은 화학 반응까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저 Br2가 이 꼬리에 있는 어떤 특정 작용기에 첨가 반응이 되면서 몇몇 결합의 해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유기 반응은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Br2를 사용하면 정자 꼬리 자르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몸속에 있는 정자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꼬리가 잘려가지고는 헤엄도 못 치고 그냥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매우 슬프죠. 그래서 사실은 저 Br2는 일종의 이제 독극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런 효과들 때문에. 그래서 화학과에서 이제 Br2 관련된 실험은 잘 하진 않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 Br2 저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될 경우는 그 경우 여학생들이 대신 이렇게 좀 핸들링을 해줍니다. 네, 그런 이제 화학과의 이제 훈훈한 모습이죠. 자, 하여튼 그런 물질적 특징이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에 자 여기 백설표 있으니까 순물질이고 얘는 이제 뭐겠어요? 당연히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겠죠? 그 정상 끓는 점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 정상 끓는 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정상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정상이란 말이 있다면 항상 이건 공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예시로 이제 Br2를 준 건데 당연히 정상 끓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릇이 뭐 닫힌 그릇, 열린 그릇이라고 하면 이건 절대 못 구해요. 열린 그릇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릇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런 말 전혀 없죠. 왜냐하면 얘가 표준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닫힌 그릇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표준 조건이라는 말인데 그 표준이라는 거 말 자체가 이미 이게 닫힌 그릇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닫힌 그릇 속에서 요 둘이가 어떻게 공존하는구나. 그 공존을 뭐로 알 수 있어요? 바로 BR2 가스와 BR2 리퀴드를 가르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상경계라고 하죠. 이 상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 상태가 공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닫힌 그릇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 끓는 점을 구해보시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엔트로피, 두 번째는 엔탈피.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BR2 리퀴드의 표준자, 이 앞에는 지금 델타 표시가 없죠. 델타가 없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S는 바로 뭐다? 절대 엔트로피란 얘기예요. 다른 모든 물리량들과는 달리 엔트로피는 거의 유일하게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다시피 엔트로피, 절대 엔트로피가 여기 있는 BR2 리퀴드, BR2 가스에 대해서 직접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각각 어떻게 된다? 152.2, 245.4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엔트로피가 액체 상태에 비해서 기체 상태에서 더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단위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바로 델타 HF 제로. 이거 뭐죠? 자, F 이거 뭐 줄임말이에요? 포메이션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항, 이게 뭐냐면 바로 표준 생성 엔트로피죠. 표준 생성 또 잘못 썼다. 표준 생성 엔탈피죠. 그 표준 생성 엔탈피가 누구에 대해 주어져 있냐면 BR2 리퀴드, BR2 가스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BR2 가스만 주어져 있고 BR2 리퀴드는 주어져 있지 않네요. 왜 주어져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값이 0이니까요. 왜 이 값은 0이죠?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알라는 뜻으로 문제에서 이 데이터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저번 중간고사 뭐냐면 내신 기출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주어진 표준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상태가 그때 표준 생성 엔탈피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0인 이유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이 경우 델타 HF 제로 BR2 리퀴드 이건 0이 돼야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하게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흔하게 발견되는 호돈소 물질의 경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항상 0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건 정의예요, 정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고 그냥 데이터 없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이 과정에 표준 생성 엔탈피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게 0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들로부터 이 녀석의 정상 끓는 점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부터 계산해 볼까요? 1. 엔탈피 계산.
자, 주어져 있는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과정이 이게 바로 베이포라이제이션 과정이잖아요. 증발 과정이잖아. 그럼 저 과정에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누구와 누구 차이인 거예요? BR2 가스와 BR2 리퀴드의 차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델타 H 저기에 있는 가스 빼기 델타 H 리퀴드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 엔탈피 차이가 바로 증발 엔탈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어떤 엔탈피와 어떤 엔탈피의 차이가 바로 증발 엔탈피가 될까요? 바로 형성 엔탈피가 바로 저 둘의 엔탈피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바로 생성 엔탈피의 차이로부터 어떤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수 있죠. 항상 연력학적으로. 그래서 이때 여기서 저 BR2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가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시면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얼마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얼마라고요? 0이라며. 이 BR2에 대해서. 왜냐하면 BR2가 상온에서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니까 우리 상온 조건에서는 얘가 가장 흔한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0.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스 그게 지금 여기 주어져 있네. 30.91. 단위는 킬로줄 퍼 몰. 그 다음 두 번째 엔트로피를 계산해 봅시다. 자, 엔트로피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노트는 어디서 어디를 빼요? 증발 과정이니까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과정이니까 절대 엔트로피 가스에서 절대 엔트로피 리퀴드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얘 245.4 빼기 152.2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차이 값이 뭐로 나오냐면 93.2로 나오고 단위는 줄 켈빈 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정상 상태 변화 과정은 항상 무슨 과정이라고 했죠? 가역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가역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기억해내야 돼요? 바로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표준 조건은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를 그때 그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정상 끓는 점이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엔탈피 값이 지금 얼마로 계산돼요? 30.91.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값이 93.2.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역시나 이번 중간고사도 또 쳐봐서 느낌이 오겠죠? 뭐? 성적은 뭐가 결정한다? 계산 실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도 무조건 계산 실수가 있었겠죠? 계산 실수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계산 실수가 없다. 그게 그냥 상위권 학생이에요. 실력이 있어서 상위권이 되는 게 아니고 실수를 안 해서 상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풀 때도 계산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30.91은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잖아. 그럼 여기 킬로 있지, 킬로. 이를 뭘로 바꿔야 돼? 10의 3승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자 여기다가는 곱하기 10의 3승 하고 줄 퍼 몰. 그 다음에 93.2는 그대로 줄 켈빈 몰.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줄 몰 없어지고 켈빈만 딱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나눠주시면 그 값이
331 켈빈 정도가 나오고 273 빼주시면 도시 온도로는 58.5 도씨 정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형태의 문제고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